만약에 월 500만 원씩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나요? 배당을 받는 금융자산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통해서 월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에도 보니까 돈을 한참 벌어 나갈 나이인 40대의 세후 평균 월급은 41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근로소득이 아닌 ETF 같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를 통해서 조금 넉넉히 500만 원의 실수령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얼마를 투자하면 되는지 계산해 봤으니까 비비형 구독자님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래요. 부동산을 먼저 보자면 시세 차익을 통한 수익을 내는 차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뭐 아파트나 토지, 그리고 주요 지역의 빌딩과 같이 임대료는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 시세 차익을 내는 부동산입니다. 반면에 매달 따박따박 수익률 높은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나 공장, 뭐 창고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빌라나 원룸, 투룸과 같이 주거 형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월세가 많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의 상가를 예로 들어볼게요. 수익률이 높은 주거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상가 중에 한 호는 매매가는 5억 8천만 원이고 보증금은 6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320만 원으로 부가세 별도예요. 계산을 해보면 1년 월세는 3,840만 원이고 보증금 6천만 원을 뺀 수익률은 약 7.4%입니다. 그럼 투자금은 얼마가 될까요? 투자금은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빼고 대출금을 빼고 그리고 취득세랑 중개수수료와 같은 등기비용은 더하면 됩니다. 대출은 감정가 대비 60에서 90%까지도 나오는데 그냥 뭐 5억 기준으로 해갖고 60%로 본다면 3억 원 정도 나온다고 보고 대출금의 이율은 5%로 해볼게요. 그럼 투자금은 5억 8천만 원에서 취득세 4.4% 2,550만 원, 중개수수료 등기비용이 약 550만 원을 합하면 6억 1,1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빼고 대출금 3억 원을 빼면 2억 5,100만 원이 실투자금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월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 전에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1년에 약 13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월로 나누면 한 달에 11만 원 정도가 돼요. 다시 돌아와서 월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월세 325만 원에서 3억 원에 대한 이자 125만 원을 빼고 세금 11만 원을 빼면 184만 원. 순수익은 오차가 좀 있겠지만 1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상가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순수익은 368만 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552만 원 정도예요. 물론 완전 똑같은 동일한 조건의 상가를 2개나 3개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비슷한 조건의 부동산을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술상 투자 금액은 2개면 5억 200만 원, 3개면 7억 5,3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해요. 실수령액이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종합소득세랑 4대 보험료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개인 사정마다 너무 다르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합해서 월로 나눠서 매달 52만 원 정도를 본다면 3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500만 원의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꼭 본인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어쨌든 실수령 월 500만 원 수익에 투자금 7억 5,300만 원이면 실투 수익률은 7.97% 정도가 되네요. 그럼 금융자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배당을 받는 금융자산 중에는 주식, 그러니까 배당주가 있고 또는 배당을 주는 ETF와 같은 펀드가 있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예요. 고배당을 주고 있어 인기가 많은 ETF로는 스파이, 슈드, 제피 등이 있습니다.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 미국 최초의 ETF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주식 10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분기당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슈드는 미국의 대량 우량 기업들이 모여있는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ETF예요. 역시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이면서 월배당을 하고 있는 제피 ETF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피는 2020년 5월에 출시가 되어서 4년이 아직 못 되었지만 JP 모건이 자산 운영을 하고 있고 배당률이 높고 월배당을 해서 배당 ETF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S&P 500을 포함한 주식 중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평균 약 9.5%예요.
그럼 얼마를 투자하면 월 50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이죠. 그런데 아까 상가부동산 투자 수익에서 종합소득세랑 4대 보험료가 한 달에 52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한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위해서 월 552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6,624만 원의 수익이 필요하네요. 제피 ETF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원천세로 15% 정도의 세금을 매겨요. 그 세금이 제해지고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5%의 세금을 제하고 제피의 수익률인 연 9.5%를 배당해서 연 6,624만 원이 되려면 투자금은 얼마일까요? 방정식을 조금 해보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투자금을 X로 놓고 X의 9.5%, 그리고 이 배당금에서 15%를 세금으로 내게 되니까 배당금의 85%를 받게 됩니다. 운영 수수료는 0.35%인데 이 수수료는 1년 기간이고 기준은 펀드 매입가에 적용되는 요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금 X 곱하기 0.0035를 한 것을 빼야 합니다. 자, 그럼 방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마도 더 쉬운 계산법이 있겠지만 제 수준으로 해본 거니까 대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계산해보면 0.08075X는 6,624만 원, X는 약 8억 2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8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500만 원이 실수령액으로 나온다는 계산이에요. 실투자 수익률은 약 7.3%입니다. 아까 상가 부동산의 경우는 7억 5,3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제피의 경우는 8억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일단 차액은 6,700만 원, 부동산 상가 투자가 저렴했는데 여기에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빠뜨릴 수 있는 자잘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세금의 오차도 있겠습니다. 그럼 큰 변수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금리의 변동성이 있겠고 제피의 경우는 배당 수익률의 변동성이 있겠어요. 상가 부동산이나 제피나 시세 차익은 빼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에서 지방 쪽 확률이 높고 그만큼 시세 차익은 작아집니다. 제피의 경우도 분기 배당을 하는 스파이나 슈드보다는 시세 차익이 적은 반면에 수익률과 월배당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월세가 많이 들어오는 부동산이랑 월세는 적지만 시세 차익이 큰 차익형 부동산의 장단점이랑 닮아 있네요. 적정 가격에 사이한다는 변수도 빼겠습니다. 부동산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기는 어렵고 그 점은 주식도 마찬가지니까요. 또 제피 ETF는 미국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빼겠습니다. 부동산은 저 정도 수익률의 상가를 찾아내고 임장도 가고 계약도 해야 되고 매달 세금 계산서도 꺼내줘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랑 또 공부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공실의 걱정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 세대가 많은 구도심처럼 상권이 탄탄한 곳에 임차인을 구하면 사실 큰 걱정은 없어요. 반면 ETF는 계좌만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기가 쉬워서 자금의 유동성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배당 분배율, 즉 수익률의 변동폭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S&P 500의 지수랑 고배당을 위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동시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투자 기법이 좀 복잡하고 사실 영업비밀식으로 JP모건의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점이 좀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언제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